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죄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석기 의원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 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건 34년 만입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는 이상규 의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탈북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초대석에 모십니다. 화요일의 요일별 코너 조감세상에서는 오랜만에 밀양을 찾아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요즘 보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말을 좀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밤사이에 큼직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젯밤 9시 6분쯤 경주시 양남면 동대산 기슭에 있는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10명이 숨지고 10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강당 안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560여 명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조간신문들, 특히 경기도 파는
그야말로 일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모 사건 판결 결과가 일면 톱이었는데 이 리조트 붕괴의 사고로 판가리를 한 신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사고가 이제 밤에 일어났고 예. 이걸 반영하다 보니까 네. 뭐 신문사 기자들 어제 밤에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파는 이석기 의원 재판이 일면 톱이었는데 오늘 서울시내 에 배달된 신문들을 보면은 리조트 붕괴의 사고가 일면 톱이었습니다. 예, 이 리조트는 이제 코롱그룹이 소유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웅열 회장이 네. 또 사과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번 사고의 원인은 최근 이어진 폭설로 추정되는데요. 경주는 사실 눈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농가와 축사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예. 그 리조트 일대가 한 해발 500m가 넘는 지대입니다. 경주 시내보다 2배 많은 80cm 가까운 눈이 내렸는데요. 사고 당시 강당 지붕에도 30cm 이상 눈이 두껍게 쌓여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울러 하중의 약한 건물 구조도 사고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좁은 도로에 이 눈까지 쌓여 있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 이것이 바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인된 사망자 수가 10명인데 예. 그중에 9명이 부산 외국어대 학생, 그리고 네. 1명은 관련 행사를 진행하던 이벤트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과 리조트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이석기 의원 그 판결 소식 좀 짚어볼까요? 예, 경향신문 3면을 보면요.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은 물론이고 공소 사실도 거의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게 되면 말이죠. 총 473쪽인데 범죄 일람표 등 별지를 제외한 판결 본문은 334쪽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 사실만 120쪽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뭐 사실상 판결문 가운데 그 본문 중 절반가량이 검찰의 공소장이 상당 부분 반복, 재인용될 만큼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사실 이번 재판은 34년 만에 진행된 내라는 모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을 모았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왜 내라는 모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결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유죄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보자 이모 씨 진술이죠. 재판부는 이모 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태도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판 중에 이모 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일들이 잦았다라는 것이 일관되게 오락가락했다는 게 이제 변호인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녹취록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녹취록 발언도 보면은 오독한 것도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 증거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했습니다. 형법 87조를 보면은 내란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토의 참절, 그러니까 국토를 가르고 쪼개고 하는 그런 목적,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폭동, 이 폭동의 죄를 바로 내란죄라고 합니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어야 사실 내란이고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구체적 모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법원은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란 계획을 세웠는지, 그럴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재판부조차도 의문을 표시했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음모죄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렸단 말이죠. 게다가 또 그 자리에서는 장난감총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린아이 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내란 음모를 위한 조직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한겨레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번 그 기소 과정의 그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2010년에 제보를 받고 지난해 7월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규정해서 감청영장을 받아오던 국정원이 갑자기 8월에 이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뜨겁게 타오르던 8월에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라는 모 사건으로 둔갑시켰단 말이죠. 자, 그리고 녹취록을 미리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을 시도했단 말이죠. 게다가 또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NLL 포기 발언, 이 무렵 또 그 관련한 대화록을 공개했던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국민의 반발이 거셀 무렵, 그래서 국정원 자체가 위기에 몰릴 무렵 사건을 과대 포장해서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과정들, 재판부는 이 과정들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사설이 이 부분을 잘 짚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우성 씨,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유우성 씨 그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문서들을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히면서 이거 결국 검찰이 이거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자아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죠. 예. 그럼 또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냐? 이런 또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중국 화룡식 공안국이 이 문서의 발급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출입경 기록, 예, 그 문건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화룡식 공안국 그 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정원과 검찰은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룡식 공안국은 우리는 유우성 씨 관련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원 쪽이 화룡식 공안국 이름을 도용해서 문서 자체를 꾸며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3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예. 그런데 제 관련한 그런 기록을 충남 천안시가 발급한 꼴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저는 정말 하루도 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곳에서 유우성 씨 관련한 공문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어제 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건데 중국 쪽의 그 공문서 사본과 또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내세운 그런 문건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부에 낸 그 증거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도 조선일보에 이어서 오늘 동아일보도 이 중국은 이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그렇게 가져간 것을 이거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조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12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를 통하지 않고 니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소도시에 가가지고 유우성 씨 개별 그 문건을 확보하느냐. 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니들이 그 문서 설령 원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조된 거야.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문건 위조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경향신문의 오늘 그 주안점은 이겁니다. 지금 그 외국 공간을 보게 되면요, 이 외교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들도 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곳은 아무래도 북한과 상당한 그런 이 유관성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이 북한하고도 친하고 남한하고도 가깝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총영사로 파견되기도 하는데 이 선양의 그 부총영사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귀국한 국정원 소속 인사라고 하는데요. 예. 외교부는 공문 조작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권영세 주중대사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정원 소속의 선양 부총영사가 이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귀국한 국정원 소속 선양 부총영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말이죠. 6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결국 검찰이 위조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검찰을 조사해야 될 텐데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검찰한테 있다는 거죠. 결국 셀프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거 맡겨도 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죠. 한국일보는 그래서 믿을 수 있나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거쳐도 시간이 지체될 뿐이라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영사관이 공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위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면서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항소를 취하하고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이 문건 위조, 자기들 가만 안 있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수사 주체가 검찰이 아닌 누가 되더라도 뭐 특검이 되더라도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은 외교적으로 미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말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나 중국 당국 관계자가 공모했다면은 중국 현지에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진태 검찰총장은 공안일부, 지금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를 맡은 공안일부 대신에 다른 팀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안일부나 다른 팀이나 다 검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이 일단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서 국정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경향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만 만나면은 수사가 꼬인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개입 문제라든지 최동욱 사건, 하여간 국정원이 수사라든지 하여튼 수사의 그 대상이든 하여튼 관련된 사건이든 어쨌든 이 국정원만 만나면은 검찰이 꼬인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할이고 검찰은 이제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있다 보니까 정치적 위상으로 본다면 국정원의 힘이 더 세죠. 검찰이 여기에 주눅들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국정원 앞에서는 뽑은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기사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지금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남경필 의원, 강원도에는 권성동 의원, 제주도에는 원희룡 전 의원, 이 사람들에게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사자 모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내심 인천시장 출마를 당에서 바라고 있다. 있습니다. 근데 예.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김포가 지역구거든요. 김포는 또 경기도 관할입니다. 물론 이제 유정복 장관이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인천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자, 하여간 유정복 장관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인천. 야권이 지금 강세이거나 또 여권이 열세인 지역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 힘 있는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가 아닌가, 여권이.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곳 출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거제도? 거제시장이요? 거제시장. 예. 아유, 뭐, 확실하겠죠. 자, 낙하산은 절대 없다.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한전 사회이사의 조전혁 전 의원을 이렇게 임명했다고 하는군요. 예. 한국전력공사가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예. 예. 공적 지분이 더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기업이거든요. 조전혁 전 의원.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 별 조회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인데, 여기 사회이사로 이렇게 예. 낙하산 타고 내려갔네요. 조전혁 전 의원의 이제 전력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잘 아시는 대로, 친일 독재 미화와
각종 오류 내용을 담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책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인물이고요. 일전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전교조 저격수다 이런 별명도 불렸습니다. 저격수긴 합니다만은 상처뿐인 저격수라고 저는 이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만. 자, 이거 말고도 내곡동 사저 부하주기 수사로 무리를 빚었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분도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됐다고 하는군요. 예. 한전에 또 이강희 전 새누리당 의원, 이 양반도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3명 모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무합니다. 공기업 사회이사까지 낙하산이 지금 임명된 형국입니다. 자, 경향신문 1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이게 그냥 뭉개면은 그냥 넘어가네요, 보니까. 그런데 경향신문이 또 하나 뭔가를 잡아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른바 홍문종 박물관으로 불리는 이 박물관이 기존 공연팀에 이어서 신규 공연팀에서 활동할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과도 노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자, 이 공연 계약서를 보면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활동할 새 공연팀을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됐던 기존 고용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 급여는 약 60만 원, 이 공연단원, 비행기 티켓 보관 같은 문제성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다를 게 없네요. 심지어 초과 수당의 경우 당초 앞선 팀이 받던 $30의 절반인 $15를 지급하기로 해서 오히려 계약 조건이 악화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에는 누구 사인이 적혀 있느냐?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친필 사인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 문제가 됐다면 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 말이죠. 예. 홍문종 사무총장 측은 모르는 내용이다.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자꾸 사인을 하세요. 실없게. 예. 자, 마지막 기사. 이거 주목됩니다. 예. 국민일보 27면 기사인데, 바이라인의 특별 취재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조영기 목사를 두둔하기 위한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바이라인인데, 파리의 나비부인 정귀선 씨가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양반 예. 한국에 왔네요, 보니까. 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귀국했다라는 건데, 자신과 조영기 원로 목사의 그 불륜설을 제기한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지요. 지난 14일에 서울 북부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파리의 나비 부인은 소설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용기 목사와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 늘 장로들이 함께했다.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보상받고 싶었다. 조용기 목사와의 불륜을 의심케 하는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다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다. 내 소설로 인해서 피해 입은 한국 교회에 사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요신문 작년 1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성기노 기자가 쓴 건데, 자, 2003년 10월에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소설이 나왔지요. 그 책이 자전적 소설이란 딱지를 붙이긴 했지만 상황 묘사 등이 너무 구체적이라 세간에서는 이 조용기 목사와 파리의 오페라 프리마돈나 사이의 열애설에 관심을 보였는데, 자, 그 당시 정귀선 씨가 일요신문에다가 자신의 사연을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일요신문이 사실관계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파리의 한 호텔에서 같은 시기에 조용기 목사와 함께 묵었던 호텔의 영수증도 이때 정귀선 씨가 일요신문에다 보냈다는 겁니다. 일요신문은 여러 정황상 이 정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2004년 10월 11일자에 나를 유혹해놓고 추문이 일어나니까 모른 척했다. 목사가.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는 모두 정귀선 씨의 주장과 책 내용을 토대로 쓴 것인데, 근데 정귀선 씨가 나중에요,
일요신문에 이것이 보도된 직후에 엉뚱하게도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억대에.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기사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요신문을 고소했다. 이렇게 일요신문 성긴호 기자가 밝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소개해달라고 해놓고 보도된 얼마 뒤에 일요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긴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기선 씨의 행보가 있었네요. 예.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니까 MBC PD 수첩이 소설 속 목사가 조 목사인 것처럼 말한 녹음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기선 씨의 반응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국제전화를 걸어와 5분 정도 통화했다. 사진이냐고 물어봐서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랬다. 어차피 소설이 상관없다고 여겼다. 저희 국민TV 라디오가 이 녹취록 5분이 아니라 28분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공개되면 뭐 진위는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선 씨. 그때는 또 그런 말씀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또 딴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출입국 기록 등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최재천 의원입니다. 법사, 외통, 정보,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하는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국정조사 특위를 요청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방금 외통위원회라고 했는데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1번 외교통일위원회, 2번 외교통상위원회, 3번 외교통일대박위원회, 4번 외교밥통위원회.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황준호 PD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집트 한국 관광객 테러 사건, 이집트 당국이 발표를 했군요. 결국 자폭 테러다 이런 결론이죠? 예, 이집트 경찰이 시나이반도 타바 국경에서 일어난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있었던 발표인데요.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테러범이 관광버스에 올라서 문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이집트 내무부 대변인은 일부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렸고 한 남자가 버스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세 번째 계단을 디뎠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이집트 관리들은 AP통신에 운전자와 한국인 가이드가 테러범을 밀쳐냈지만 폭발 당시에 버스에 너무 가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한국인 가이드, 이번에 이제 사망한 재진수 씨 맞죠? 그렇습니다. 56살의 고 재진수 씨가 말 그대로 살신성인의 희생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의 박흥경 공사는 가이드를 맡았던 재진수 씨가 테러범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희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진수 씨라는 분은 이집트 여행업계에서 22년간 종사해왔던 분인데요. 이분은 카이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시신은 현지에서 안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사건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버스가 딱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그 딱 한 대 있는 버스를 노린 거지 뭐 그게 한국인들이라서 테러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부상자들 그리고 현지 외교 소식통들로부터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테러가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가
안사르 베디트 알마크디스, 우리말로 성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이 단체가 트위터에서 이집트 경제와 관광산업 또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도 이집트 당국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번 테러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입원 중인 한국인 부상자는 12명인데 일부는 중상이지만 그렇지만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무사한 사람들은 원래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연결 항공편이 없어서 도착이 내일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예. 사고 직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이제 의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집트하고 국경을 마주한 이스라엘 쪽의 도시 구급대장이 언론에다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폭발 직후 몇 분 만에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해서 20여 대의 구급차를 국경까지 배치했지만 이집트 당국이 지원 제의를 거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이집트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응급치료가 조금 늦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1차적인 응급치료는 잘 됐다, 이런 증언도 있어서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이집트가 지원을 거부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이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강력한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그 책임자로 김정은 제1비서를 사실상 지목한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 호주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저질러져 왔고 많은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반인도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위부하고 수령 같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혁, 그리고 수령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형사 책임 관련해서 김정은 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넘기라는 그런 권고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ICC는 유고 내전 전범 같은 사람들을 재판한 곳인데요. 김정은 제1비서와 책임자들을 ICC에 넘기라고 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고 보호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도 특징입니다. 예. 끝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보호 책임 R2P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도 큰 특징이었는데요. 이 R2P 개념은 주권 국가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뜻하는 거라서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3년 전에 유럽 국가들이 리비아를 공습할 때도 이 R2P 개념을 적용해서 공습을 했었습니다. 예. 뭐 판단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예,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라는 기구, 유엔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첫 번째 유엔의 공식 기구였는데요. 작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성이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3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될 예정인데, 그렇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해서 뭐 R2P 개념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예.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는 당연히 보고서를 거부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와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뭐 개선될 여지라든가 실효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기구가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밍,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또 쉐이밍, 창피를 주는 그런 행위일 뿐이고 북한 인권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예.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대의,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권의식이 같이 성장했듯이
식량 지원이라든지 또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문제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느린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른 길이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라든가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이런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PD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아로 모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했다. 내란 실행에 합의가 있었다. 네,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 선고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석기 의원이 간첩질을 했고 정권 그리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함께 어제 판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규입니다. 예. 일단 어제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그리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서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작지만 중형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일단 진보당의 좀 분위기 그리고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진행, 이 법리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단순한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로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에서 변론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재판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판결문에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런 그 판결문을 썼는지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재판부가 쓴 판결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그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의 그 제목을 보면 판결문 절반 공소장 재인용했다. 그리고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 이렇게 받아들일 걸로 이 의원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고요. 예. 이 재판 과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전혀 지금 이제 다른 건데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중에 그 채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예.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별로 많지 않다. 공소 사실과 무관한 증거는 검찰 스스로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처리한 것이 38건이 넘고요. 채택되지 않은 것도 116건. 이게 이제 최종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런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아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배척을 했는데 변론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판결문에는 오히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적동조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죠. 예. 이 재판부가 상식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뭔가 전혀 다른 상식과 법리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판결문이 쓰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정치적 판결인 거고요. 정확하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예.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꿰어 맞춘 판결문입니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프락치로 지목한 인물이죠. 그 이모 씨의 법정 진술이 이번 재판의 좀 핵심 증거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예. 그 법정에서는 그 제보자의 여러 가지 진술이 그 오락가락 했거든요. 오락가락 한 것을
대해서 그 재판부도 좀 어이없어 했었어요. 예, 재판 과정에서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그 명칭에 대해서 전부 다 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제보자가 처음에 진술할 때는 진술 조서에는 그건 내일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로라고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처음 진술 조서를 쓸 때는 이 내일회에 강령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3대 강령이 있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총책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석기 의원을 거론할 때도 이석기 의원이 확실하다가 아니라 이석기 의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뭐 재판정 분위기는 이거 뭐 바뀌어도 너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제보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는 이걸 내란 음모로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중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야 아, 이 사건이 내란 음모 사건이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 이건 좀 무리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이제 제보를 할 때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뭐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내란 음모 사건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7월달부터 8월달에 국정원 그 댓글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단 말이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안 정도로는 그 효과가 약하다. 더 큰 이런 그 국민적 충격을 주려면 내란 음모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과정에서 바뀐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판 과정에 그 재판부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판단과 달리 최종 선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이 좀 부실했던 검찰 수사를 막판에 다 커버해줬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보시는가요? 그렇죠. 법원의 이번 판결문은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공소에도 없었던 내용들을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로인 거고요. 두 번째 사례가 북과의 연계인데 마지막 검찰이 그 최후 그 진술을 할 때 검찰 구형할 때의 진술은 북과의 연계는 증거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스스로 시인한 것도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증거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거든요. 그 법원 스스로가 증거주의 공판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 법원이 판단한 부분 중에 그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음모 실행의 능력이나 현실성에 관한 그런 판단도 혹시 했습니까? 내란 음모를 유죄로 한다면 예. 내란 음모의 주체, 내란 음모의 그 현전 위험성, 실행 가능성 이것을 전부 다 판시를 원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대한 판시가 없습니다. 그냥 내란 음모에 대해서 유죄라고만 그 하고 있을 뿐,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근거로서 뭐 내란 음모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의했다, 이러한 실행 계획서가 있었다, 뭐 이들이 몇 번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이번 판결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정당 해산 심판에 좀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가 지금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이 판결문은 저희가 그 현재로 판단해 보면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꿰어 맞춘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재판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아로를 얘기했을까? 예. 검찰이 기소조차 못하는 건데도 이것은 전부 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한 쟁점이자 공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재밌는 건요.
이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이 주되게 문제가 삼은 것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문제가 삼은 것이 상반된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은 이 아로와 통합진보당을 분리해서 봤어요. 이 아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지하혁명 조직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아로가 곧 진보당이다. 이들은 동일한 실체다. 이렇게 주장이 바뀝니다. 예.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대남혁명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했다. 그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는 진보당 강령에 나와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또 바꿉니다. 따라서 이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각각의 내용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예. 각각을 유죄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짜맞춘 그런 전체 설계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예. 이거는 이거 이제 대한민국의 삼심제라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에 비춰봐도 그러니까 법적 상식에도 너무나 어긋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헌재가 진행해야 될 심리를 지금 1심 판결 이전에 진행을 하면서 그 헌재의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1심 판결을 꿰어 맞춘 이건 전형적인 이거를 그냥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성,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어처구니 없는 사례입니다. 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피고인들 당연히 항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항소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항소는 당연히 할 거고요. 2심에 가서는 워낙 이번 판결문이 부실하고 증거에 입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런 대목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고요. 예. 동시에 이거를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사건 심리는 서울 고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고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항소심 전망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변호인이나 피고인 쪽에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 1심 판결로 봤을 때 결과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뉘고 있던데요. 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대로만 심리를 한다면 예. 저는 이 내란음모 무죄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 과정에서도 녹취록을 검찰 스스로 국정원이 갖고 온 녹취록을 272군데나 스스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700군데가 넘었던 거고요. 예.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확인만 되면 그리고 상식에 입각한 심리가 진행된다면 분명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판결 직후에 정치권의 반응을 보니까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상규 의원께서는 아마 이런 탄압들이 또 민주당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정당해산 심판 청구,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있었던 비례경선 관련해서 2,000명에 가까운 당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소환 조사 이런 거를 쭉 놓고 보면 현 집권당이 새누리당이 안정적으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야권 연대를 깨는 것이다. 예. 야권 연대 가장 약한 고리는 종북 색깔론을 씌워서 진보당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민주당도 연대 책임을 지워서 야당으로서의
정권 심판, 정권 비판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보당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진보당만 공격하는 것 같지만 곧 이어서 이것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 진보적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임박해서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새누리당 선거 승리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선거의 득표력에 의해서 전체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짜였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이제는 그 중심에 있던 그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확실하게 열세거나 또는 백중세인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잘못하면 그 대구 경북으로 축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상이라는 거죠. 그럼 지방선거 돌파구가 뭐냐? 진보당을 정부로 몰고 야권이 연대하지 못하게 이미 민주당도 그리고 안철수 신당도 야권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의 전략이 완전히 현재 휘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이 종북몰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이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그 이석기 의원 내란 혐오 재판 1심 그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광고 효과를 바라십니까? 국민TV 라디오를 기억하세요. 수십만에 이르는 청취자들이 여러분의 광고를 귀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생방송과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택해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업부 서울 3144-0933-7737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이른바 서울시 탈북자 간첩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탈북자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검찰은 유 씨의 여동생이 국가정보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유 씨를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몇 가지 제출을 했습니다. 유 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출입경 기록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작된 것 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노정면 앵커가 뉴스바를 진행할 때 유우성 씨를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검찰의 입장이 나오는 등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해서 변호인단에 참여한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민변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장하셨죠? 예, 그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저희가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범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지휘 책임들을 물어서 국정원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범죄자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나 뭐 국정원 관련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얘기하실 텐데요. 근데 수사를
신속하게 촉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을 도입을 해서 신속 수사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사건의 개략적인 그런 내용하고요. 1심 판결 내용 또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화교 남매가 북한 보위부와 연결된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이런 공소 사실입니다. 예. 증거가 1심에서 유력한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의 진술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 협박 회유에 의해서 그 허위 진술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법정에서도 고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완전하게 판단을 했지만은 예. 객관적인 여러 저희가 중국에서 수집한 증거들에 배치되는 허위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여동생 허위 진술에 의해서 그 간첩으로 몰릴 뻔했던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첨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심에서 아마 무죄를 받고 무죄가 나오자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서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때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보위부에 잡혀서 고문을 받고 결국은 가족들을 위해서 간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보위부에 또 밀봉 교육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출입경 기록,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북한을 드나들었고 두 번째 어머니 장례식 다녀서 다시 들어갔을 때 보위부에 인입됐다라는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상황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라고 지금 위조로 판명된 북중 출입경 기록을 항소심에서 제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했을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좀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라며 제시를 했는데 예. 이게 결국 위조된 거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이 위조됐다는 거를 직접 확인하신 거죠? 저희 변호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언론에서 열심히 취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타파 팀이라든가 또는 한겨레 허재영 기자님이 직접 중국에서 다 취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이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고등법원에 회신서에도 보면 정확히 위조됐다라는 게 확인돼 있습니다. 예.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하고요. 네. 이제 변호인 쪽에서 이거 위조됐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그 증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서 이건 위조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요즘 언론에 많이 자세하게 문서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변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각 공문들 정확히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 보면 일단 출입경 기록에서 이제 원래 원본에서의 좀 전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깨끗이 손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2회 드나들어서 특히 두 번째 중국으로 들어갔다 나온 그 부분을 전산 오류가 돼 있는 부분들을 들어갔다 나온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된 출입경 기록을 위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는 또 중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중국 대사관에서 확인해준 그 부분을 떼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가져온 거는 중국 정부의 정식으로 사법공조 절차에서 이한 게 아니라 이게 위조된 거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 예.
중국의 화룡시 공항국에 다시 발급한 사실이 맞다라는 이런 그 회신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팩스 번호도 다르고 이제 그 회신의 어떤 그 팩스 번호가 또 뭐 심양이라든가 또는 한 번은 심양으로 찍혀 있고 한 번은 활용으로 찍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조차도 또 위조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계속 중국 당국으로부터 다시 그 발급한 게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는데 그 회신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위조라고 지금 또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전산오류와 관련돼서 저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 오해받을 수 있게 이게 마치 그 중국 북중 출입경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출입을 했는데 여러 날짜로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성 씨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친척들에도 동일하게 발생한 오류가 전산 오류에 의한 것이다. 중국에 그리고 이 출입경 기록은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를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그 설명을 당국으로 받아서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은 반박을 한다고 하면서 화룡시 공항국으로부터 저희 정황을 설명한 그 서류에 대한 반박을 또 같은 저희가 받아온 화룡시 공항국이 아닙니다. 그 삼합세관 당국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동일한 주체인 상하세관으로부터 저희 그 설명을 반박하는 또 다른 그 반박 회신을 받아왔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까지도 위조로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예, 결국은 검찰 쪽에서 제출한 게 두 차례나 위조가 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위조 3번 위조했습니다. 3번. 3차례. 예. 계속 저희가 반박할 때마다 두 번 더 위조를 했고 최초의 전산 오류가 있는 원본을 수정해서 제출한 것이 이제 지금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국정원 그리고 그 외교부, 검찰 이런 세 기관인데요. 확인하시기에 그렇다면 위조의 주체가 누군지 이거는 확인이 안 돼 있죠. 어떤 부분요? 위조의 주체 누가 과연 위조를 했을까? 위조의 주체. 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예.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로가 심양 총영사관에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심양 총영사관에서 입수를 했다고 검찰은 자신의 책임을 면피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심양 총영사관의 영사 중에 정확히 국가정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요, 중국이 절차적 하자를 위조라고 발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외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은 저희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 내용이 정확히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고, 여기에 반해서 제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반해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가 위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협력하라라는 겁니다, 수사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될 입장이거나, 만약에 중국의 입장이 위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입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정당하게 입수했다면 중국 공안국 누구로부터 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입수했다 이걸 소명을 하면서 중국 당국에 항의를 하셔야죠. 하지 못하면서 지금 혹시라도 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이런 입장에 있는 어떤 진영 논리로 언론마저 이런 어이없는 조작, 날조 이런 부분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변조에서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나 국정원 이런 기관들이
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 씨를 이제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민감하게 반응해온 게 저희 어떤 분단 구조 속에서의 우리 한국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어떤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작 사건을 항상적으로 필요해서 정권의 안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었고, 여기에 수십 년 동안 단련되어 오고 실적을 올리려는 이런 공안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꼬리가 밟힌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발전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는 좀 국가보안법의 공포를 벗어나서 또 저희 변호인 단이 중국까지 가서 그 유성 씨 아버님이 보위부 지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 공소 사실에 있지만 저희는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입장에서 그분과 전화 통화도 하고 가서 중국 현지에서 뛰어다녀 보니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의 수준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저희가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 부분이 외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숨기고 뭔가를 조작해내면서 그것이 들키자 다시 한번 그것을 은폐하고 2차, 3차 이렇게 증거까지 날조하면서 스스로 자멸을 지금 재촉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빨리 이 사건의 지휘 감독 책임자들 물러나시고 지금 범죄자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 지금 제가 1년여 이상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방어하기에도 힘들었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정말 한국 사회 바뀔 때가 됐고, 공안 수사기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루속히 스스로의 모든 과오를 털고 벗어나서 한국 사회도 발전시키고 좀 공안기관 자체가 이제는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주는 이런 식의 좀 작태들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이게 증거 조작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검찰이나 뭐 국정원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에 하나 순기능을 가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걸 법 제정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증거를 날조하거나 인멸하거나 은닉해서 그 어떤 무관 시민을 국가보안법의 어떤 죄명으로 그 무고하거나 이렇게 날조하는데 가담한 범죄에 대해서 그 동일하게 그 국가보안법으로 무고하고자 했던, 적용하고자 했던 그 동일한 형무로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조항이 그 수사기관의 부메랑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 며칠 전 김용판 무죄라는 호재를 만났을 때 한 목소리로 반색하던 새누리당. 중국 공문서 조작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발발하고 나서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 시사평론가가 아닌 만사평론가가 된 황우여 대표. 우선 이집트 참사에 대한 우려를 거내고 순수 민간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장 테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무자비한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 폭설 사고, 쇼트트랙 성적 부진까지 우려하시는데 여수에 이어 부산 앞바다에서도 운항 중 과실에 기한 인재인 기름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폭설은 홍수나 지진과 달리 1차 피해보다 추후에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가 더 크다니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로 불리며오던 쇼트트랙의 성적이 부진한 반면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금, 동 메달을 한꺼번에 따면서 그리고는 상당히 생소한 축하의 멘트까지. 오늘 새정치연합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림을 축하합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이해훈 최고위원. 야당에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설레발 떨지 말라고 말함. 확정되지 않은 김용판 무죄의 설레발을 떠신 분들께서 진상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1야당이 나서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조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온갖 정치적인 문제를 얽어넣어서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는 증거 위조만큼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물관의 왕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천안함 관련 유보된 입장 표명을 트집 잡는데 최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태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즉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부정하는 최문순 지사의 안보관에 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박물관 노예 착취 사건에 대해 우물쭈물 입 다무시는 본인이나 잘하시던가. 최후의 이빨은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 양반이 하고 싶은 말은 곧 누나가 하고 싶은 말로 규정되는데 검찰이 왜 이걸 위조하겠습니까? 위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중동 등 보수 기득권 언론이 감추는 세상, 조감 세상 시간입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둘러싸고 몇 가지 주목되는 내용이 최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표세우 기자 연결했습니다. 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공사를 벌이면서 불법으로 공사 면적을 넓힌 데 이어서 변경 절차도 불법적으로 좀 진행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건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헬기를 띄운 것뿐만 아니라 공사 면적도 2배 이상 늘려 불법 공사를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예. 민주당 장한학 국회의원이 지난 2006년, 2007년 한정부와 환경부가 협의한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솔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헬기를 이용한 공사 방식 변경과 함께 기존 31만 평방미터에서 66만 평방미터로 2배 이상 공사 면적을 늘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더 있는데요. 공사 면적을 넓혀서 승인 받는 절차도 법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늘어난 면적이 대부분 산지인데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일정 면적을 넘으면 환경부 장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정부기관이 법을 어겼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절차를 준수했다면 공사 면적을 넓히는 거 불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한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공사 면적을 늘려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변경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환경부는 변경 승인 기관이 산업부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헬기 무단 공사나 면적 확대에 대해서 낙동강 환경청은 공사 중지 조치는 하지 않았고 과태료 1,000만 원 처분만 내렸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이요? 예, 공사 면적이 넓어지면 이게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게 이제 공사 면적보다는 헬기 무단 공사가 주민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피해가 컸는데요. 이게 이제 소음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했고, 예. 송전탑 공사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좀 징그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헬기 소음 때문에 뭐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결국 그런 상황이 됐군요. 원칙대로 했다라면 이제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한전 측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는 공사 중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한전도 산업부의 변경 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부과한 1,000만 원 주민들이 모아줄 테니까 공사 중단해달라,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입니다. 예. 법적으로 또는 뭐 행정적으로 공사를 강제로 이렇게 중단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를 뭐 법원에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행정법원에 또는 뭐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거 공사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건지요? 대책이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공사 중지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왔었고, 헬기 소음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를 해왔는데, 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소음 피해 관련해서 재정 신청을 지난해 하기도 했습니다. 헬기 공사 면적 확대를 비롯한 이 불법 공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책위는 오늘 밀양법원 앞에서 불법 공사 문제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예, 법적 대응을 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군요. 예, 밀양 현지 좀 분위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도 이게 개별적인 그 보상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좀 여론을 그렇게 좀 흘려서 이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런 마타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밀양 송전탑 갈등이 9년째 지금 넘었었습니다. 주민들 간 이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도달한 상황인데, 예. 이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수백 년 몇십 대를 걸쳐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파괴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설로 주민들에게 개별 직접 보상을 밀어붙이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한전은 사내면 보라마을이 송전탑 공사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합의 주체로 나선 주민들의 이제 대표 성의의 문제, 그리고 개별 보상금을 2배로 주겠다면서 도장을 받아갔다,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제안이 오간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라마을은 송전탑이 빙 둘러가는 철로 노선 문제, 예. 그리고 철탑이 이제 농 가운데 들어서는 곳이어서 주민 반발이 거셌는데요. 특히 지난 2012년 1월 달에는 70대 주민이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며 이제 분신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동네 주민이었는데요. 이 보라마을 합의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이제 주민들도, 주민 대표로 하는 사람도 마을 공동 사업비를 쪼개서 개별 보상금으로 나눠주겠다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이 마을은 이제 가구당 개별 보상금이 5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정서에. 예. 합의를 주도한 한 마을 대표도 한전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합의해준 사실이 없다. 예. 예. 그냥 주민들이 하는 각자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한전 입장은? 이게 이제 보상이라는 게 마을 공동 사업비라는 게 있고, 예. 그 중에 40%가 개별 보상금입니다. 개별 보상금인데, 이 보라마을에 지급되는 전체 보상금 규모가 한 4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개별 보상금 40% 이외에 60%도 나누어서 개별로 이제 가구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고, 예. 한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주장을 한 그 마을 주민들이 한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현재 그 마을별로 합의 현황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좀 될지 전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전은 이제 초고압 송전술로 밀양 지역 경과지 30개 마을 중에서 25개 마을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라마을뿐만 아니라 이전에 합의됐다고 밝혔던 여러 마을에서도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제 합의 과정에서 마을 대표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대표성 문제 그리고 이 합의서라든지 뭐 이렇게 합의 도장을 찍고 나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도장을 받아갔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어쨌든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이제 마을이 이 보상 문제로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 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 숫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뭐 특별한 그런 뭐 충돌이나 이런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 이제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중에서 남은 밀양 구간의 송전탑이 52개입니다. 한전은 이 중에서 29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공사 현장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마을과 가까운 곳 그리고 주민 저항이 극심한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이 주민들 저항도 계속되고 있고 농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70대 노인이 송전탑 때문에 뭐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 유업과 대책위는 정부와 한전의 사죄, 이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계속 미뤄왔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밀양시청 앞에 이제 분향소 설치를 놓고 밀양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다행히 합의를 해서 밀양 강변에 컨테이너 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송전탑 공사 현장 주변도로 경찰이 봉쇄를 해서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반입돼야 될 어떤 물건들이 좀 잘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까? 이 지난해 10월 한전이 이제 대규모 공권력을 앞세워서 송전탑 공사를 재개를 하면서 이 주민 간 경찰 간 충돌이 격렬했었습니다. 이 대책위는 당시 이제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의약품 반입 문제, 그리고 의료진 출입, 비가림 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동권 문제만 빼고는 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찰의 이동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인권위는 이동권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넣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러나 사실상 이동권 제한 진정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도 기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진정한 지 뭐 넉 달 만에 인권위가 내린 결론인데요. 예, 좀 아쉬운 지난 대목이군요. 10월 공사, 예. 지난 네. 10월 이제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주민 간 이제 대치 충돌이 계속되면서 예. 이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사이에 주민들 20분 등을 비롯해서 100여 명이 다치기도 했고 예. 2명이 구속되고 7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밀양 송전탑 건설 상황과 관련해서 경남도민일보의 표세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외교통일위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PD 그리고 박성재 PD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